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 애플리케이션 콩,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. 여의도 인사이트,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.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 요즘 더위 극복하시는 어떤 나름의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? 요즘 같으면 진짜 살만했는데 네. 방법이 있나요? 이열치열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. 열심히 정치활동 하시는 거.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자영업 소상공인들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요. 사실 저는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. 휴가 같은 거 확 떠나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국민들도 힘들어하니까 같이 고통을 견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참 이게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완화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현안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. 다만 5년 취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. 아무래도 경영활동에 복귀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. 오늘 법무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? 두 분은. 먼저 신경민 의원께서. 네.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제 사면은 정말 어렵죠. 그렇죠. 대통령의 결정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요건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여건이죠. 그래서 처음부터 사면은 어렵다고 봤고요. 제일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.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이건 더 큽니다. 이 문제는 우리 법도 엄히 다루지만 서양의 선진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건 엄청난 큰 범죄에 해당하고요.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자 하는 게 형집행정지가 있고 가석방이 있는데 형집행정지는 이것도 요건이 좀 까다롭고요. 네. 그나마 가석방이 요건이 조금 덜 까다로운 편에 해당하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. 굉장히 어려운 건데.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또 코로나의 상황 이런 게 검토가 돼서 가석방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은 사실 좀 정치적 내지는 법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짐작을 했던 거고요.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? 가석방 할 만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. 이건 국민 여론이 반으로 딱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요. 어떤 분들은 꼭 해줘야 된다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. 할 수는 있었다. 이제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반으로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. 네. 오신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? 특혜라고 볼 수가 있죠. 국민들 정서상.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적 경제 불황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을 예를 들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. 다만 이게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 가석방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완화시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도인데 그 새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가지고 당시 그 문재인
대통령께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똑같이 뒤집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. 네.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또 역차별도 안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발언이랑 거의 흡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그 측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그 말들을 똑같이 뒤집어서 또다시 내로남불이 된 이런 상황들을 사실상 정치적인 부담이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. 근데 오전에 의원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네.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근데 국민의힘 당내 대권 주자들은 네.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. 네네. 그게 내로남불하고 배치되잖아요. 어떻게 보면. 저는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. 저는 그 온전히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. 그 결정에 저는 뭐 제가 거부할 이유는 없고 저는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그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짊어지는 대통령이 것이다. 지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스탠스와 그것이 이제 궤를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. 지금 이제 8.15 특사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다가 지금 가석방이 먼저 이루어진 셈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면은 8.15 특사는 없는 겁니까? 전 대통령에 대해서? 신경민 의원님 그건 어떻게?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일단 불가능하고요. 네. 특사는 8.15는 뭐 아예 가능하지가 않죠. 특사가 뭐 올해 안에 있을 수는 있다. 뭐 내년 초 임기 끝나기 전에 있을 수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설왕설래하지만 결정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. 이건 정말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입니다.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뭐랄까 사면 얘기가 청와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혹시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보수신문에서 사면 제기를 막 일면에다가 사면한다 막 이렇게 지금 계속 쓰기도 하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예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. 사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. 네. 그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에드벌룬으로 띄워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.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. 아니 청와대의 태도가 사면에 대해서 열어놓은 듯한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니까 과거와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네.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물리적으로 이번 8.15 사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연말에는 그럼 할 것이냐. 네.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. 사면은 불가하다.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모든 것들도 정무적 판단들을 청와대에서 지금 하고 있다. 예,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네. 어찌됐든 참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화두를 좀 쥐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일단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먼저 가석방 문제로 좀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.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. 이게 정치적 논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.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입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. 왜냐하면 모호한 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그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. 당사자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죠. 그 당시에는 수사를 책임졌던 책임자로서 지금은 야권 진영의 대권 주자 후보로서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, 이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그 정체성의 모호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사실은
수사를 책임지고 형량을 구형했던 그 총괄 팀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지금의 사면 이야기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그 당시 책임자로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죠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도 공격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대권 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. 뭐 홍준표 지금 이제 후보죠. 네. 홍준표 의원은 거짓말하지 마라. 뭐 이렇게까지 사실 쓰기도 하던데. 그 당시에 뭐 팩트가 있어요. 중요하겠죠. 근데 네.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수사팀들이 토론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불구속 얘기가 흘러나온 기억이 없습니다. 그런 걸로 봐서 글쎄 잠시 뭐 거론은 됐을지 모르지만 불구속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팩트가 맞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후보가 되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네, 정치적 입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. 그렇게 되면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왜 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네. 꼭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.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참 미묘한 얘기잖아요, 이게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여야를 불문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내년 대선에서 진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네네.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,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? 이른바 뭐 친박에 너무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당내 미묘하게 지금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. 저는 뭐 이 탄핵이 그동안 당시에 정당했느냐 여부와는 좀 별개로 네. 지금 사면의 얘기는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저도 탄핵에 찬성했고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탄핵의 정당성하고는 뭐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꼭 그것을 일치시켜서 그러면은 지금 사면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당시 탄핵이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통합과 화합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권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판단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네. 사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그건 별개로 보고 다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한테 득이 되지 않거든요.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보고서 자기가 그런 정도의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걸 다시 회상하게 하고 네. 결국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무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논란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예,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TK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. 뭐 최재형 전 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아니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고 네. 지금 사면 논의를 한들 과거에 본인이 특검에서 팀장으로서 했던 그 수사에 대한 주체 그건 팩트니까 네.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자기 아까 말한 대로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. 예. 또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자꾸 이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. 다른 정치 현안 이것도 참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간에 시각이 좀 엇갈릴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일단 한미 군당국이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이 전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.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. 또 훈련을 하잖아요. 안 하는 건 아닌데 축소해서 하는 것도 이적행위나 다름없다.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. 이건 신경민 전 의원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,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
한미 동맹이라는 부분과 남북한 관계라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얼마나 고심 끝에 뭐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하겠어요. 그런데 정파적 입장에서 뭐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은 좀 심한 거고요. 일단은 뭐 한미 훈련이 연합훈련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서 이건 뭐 해야죠.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이게 뭐 인력과 물자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이동을 해야 되고 아무리 도상훈련이라고 하지만 훈련은 훈련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또 남북한 관계의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축소가 된 거죠. 네. 이걸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다. 이건 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. 지금 한미 관계나 남북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다면하고 다지하고 복잡한데 네. 이렇게 그냥 일도남마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이렇게 듣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건 좀 한미동맹과 남북한 관계를 이 동일선상에 놓고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전 의원께는 제가 또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. 주의소 연습은 좁은 공간 안에 3일 환경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뭐 감염 우려가 있다. 이런 지적도 있고요. 지금 힘겹게 지금 사실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이 됐는데 남북 관계, 북미 관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축소해서라도 훈련을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미 뭐 반쪽짜리 지금 한미 연합훈련으로 축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.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어쨌든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뭐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것이 반의 반쪽으로 줄어들었을 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침 지금 뭐 청주 간첩당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.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런 뭐 이적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 그 자체를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이 이 팩트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간첩단이 사실은 지금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 노동특보단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중진의 여당 의원들과 접촉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통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했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것이지 단순히 이 한미 연합훈련 그 하나만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전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혹시 힘 전 의원 반론이 없으시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주제로 가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,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치권 얘기 뭐 제가 다른 방송을 출연했을 때도 그런데요. 민주당 얘기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얘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. 질문할 때 오히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.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대선 주자들하고 신경전이 계속됐어요. 그리고 뭐 윤 전 총장 측이 당내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말아달라. 뭐 원희룡 지금 후보한테 전 지사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. 이걸 또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거든요. 불문에 붙인다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당대표하고 대선주자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까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뭐 좀 안타깝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뭐 저는 뭐 좋지 않다. 우리 당으로 봐서도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지지율이 1위인 상태에서 당내 여러 세력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쏠려가듯이 이렇게 줄 서는 이런 부분들 모습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데요. 어쨌든 당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 경선 룰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
1위 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. 지난번 민주당의 경우도 1차 컷오프 할 때 꼭 부자 몸조심 하듯이 네. 그것을 그냥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결국엔 이재명 지사도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은 1위 주자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경선 룰에서 자기는 벗어나서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를 과시하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준석 대표는 오직 하나 우리 당의 좋은 후보를 뽑아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. 그리고 경선에서도 흥행을 이뤄내야 되겠다.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그것이 뭐가 본인한테 불리하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게 무조건 기세 싸움 하듯이 예. 당대표와 이렇게 기습 입당을 하면서부터 모든 일정에서도 뒤로 또 다른 타 후보에게 보이콧을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, 사실. 예. 그 뭐 지금 돌고래 멸치 논쟁을 벌이고 있다.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나요.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대표하고 후보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다가 지금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가장 강력한 후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가 지금 이중으로 있는 데다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좋을 수가 없죠. 개인적으로요? 네,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아무리 봐도 공통 부모가 별로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 지금 유력 주자 간에 하여튼 뭐 좋아질 수 있는 뭐 유인이나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 처음부터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? 지금 뭐 지도부 패싱하는 일정을 뭐 패싱을 했네 안 했네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건데 이건 뭐 거의 진실은 밝혀져 봐야 빤하겠죠.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봐야 무슨 득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뭐 봉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정도의 아마 에피소드나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구조는 점점 골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뭐 봉합될 것 같지는 않네요.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당대표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. 앞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. 마지막으로 사실 이 주제 하나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민주당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어요. 네. 지금 다른 후보들도 일단은 후보들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. 민주당 이제 네거티브 없어지는 겁니까? 아니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그러는데 동의 안 할 재간이 없잖아요. 이거 동의 안 하면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. 뭐 우리 나는 네거티브 할래요 이러면은 그건 완전히 정신없는 소리고요. 네. 이것도 이제 기본 구조의 문제인데 네거티브를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책임 공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네거티브라는 게 원래 중단하자고 선언하는 사람이 먼저 네거티브를 세게 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다 동의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깰지 또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거죠. 불안한 봉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정치권에서는요. 예. 내가 상대 후보를 하는 것은 후보 검증이고 예. 상대가 나를 후보 검증하는 건 네거티브라고.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하는 것이 네. 그렇다고 후보 검증, 정책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경선 과정에서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물밑에서 또 지금 뭐 후보 검증단을 설치하자 말자 이 부분부터가 네. 이것이 계속 증폭되면 네거티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죠. 국민들을 상대로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자라는 것을 다 동의할 텐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 여러 다른 이제 대변인들이나 정책단에서 토론을 붙게 되면 이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뭐
제가 앞으로 봐서는 말로만 중단하는 것이지 뭐 계속 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저는 모든 네거티브는 또 상대 입장에서는 흑색선전입니다. 그래서 참 이 세계가 구분이 안 돼요. 국민 여론이 참 중요하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여론을 좀 살피면서 공격을 하더라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검증단 만든다고 하잖아요. 네. 곧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? 정책 검증이라는 의미로. 참 네.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예, 후보들 간의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 예, 정책에 대한 검증 또 후보 개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 모든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내부에서도. 그게 그래야 본선에 가면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상대는 계속 네거티브 그만해라 뭐 이렇게 예, 공방이 이루어지겠죠. 예, 이제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, 이제 참 치열해지는 정치권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좀 현명하게 유권자들이 좀 이렇게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좀 판단력을 키우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,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.